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인 저널리스트 김대영입니다. 저널리즘 기반으로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 뉴스를 살펴보는 데일리 비트코인 진행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가격은 76,331달러입니다. 방송할 때 76,000을 넘었던 적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76,000을 본 게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은 장중에 76,000을 4번을 넘었습니다. 4번을 넘었는데 주말에 넘고 방송 끝나고 넘고 해서 제가 방송할 때 76,000이 넘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반가운 76,000대입니다. 76,000이 핵심 저항선으로 많은 차트 분석가들이 이야기하고 76,000을 넘으면 여지없이 바로 미끄러지곤 했는데 지금은 다시 76,000대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76,350달러입니다. 75,000까지 내려갔다가 76,000을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도 76,000 위에서 76,800까지 갔었는데 다시 75,000대 아래로 떨어졌다가 76,300입니다. 지금 가격에 변동을 줄 만한 외부 변수는 별로 없습니다만 이제 트럼프가 휴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원래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까지인가요? 그때까지의 시한이었는데 트럼프가 휴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에도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디어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미 FOBRB 의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데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내가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금리를 마구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살펴보면 그레이스케일의 전망이 나오는데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이 수익 구간에 진입했다. 강세장 초기 지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단기 보유자들이란 것은 비트코인을 최근 한 달, 두 달, 석 달 이내에 산 사람들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2월 달에 6만 달러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6만 달러에 비하면 25% 정도가 상승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자들이 수익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게 강세장 초기 지표다. 차트 분석을 하는 벤자민 코엔 같은 사람들은 이번에 가격이 8만을 넘더라도 다시 미끄러져서 6만 달러나 혹은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벤자민 코엔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벤자민 코엔은 제가 그의 분석을 보면 구조를 별로 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채택 확대는 별로 보지 않고 과거의 차트 그리고 유동성에만 의존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패턴도 중요하고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비트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택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과거 개인들 위주로 사고 팔던 비트코인에 국가와 기업과 기관이 들어와서 다이아몬드 핸즈로 비트코인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벤자민 코엔의 분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76,800으로 지금 올라갔는데 저는 이번에 만약에 8만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안 떨어지고 쭉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톰리 같은 분석가는 미니 크립토 윈터고 이번 겨울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여러 차례 선언을 했고 마이클 세일러도 겨울이 끝났거나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트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구조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의 변화를 보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말보다는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의 말에 더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에 8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약세장을 탈출하는 신호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이렇게 넘어가서 12만 6천 달러 전고점을 넘어서게 된다면 지금 가격이 얼마나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였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비트코인이 결국 10만, 50만, 100만 달러 간다고 치면 12만 6천에서 6만, 7만 대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준 것은 비트코인을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개수를 살 수 있는, 개수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보유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유를 못하게 하는 온갖 정보, 퍼드가 막 쏟아져 나오고 사망 선고가 나오고 양자 컴퓨터 위협이 나오고 가격이 변동성이 생겨서 흔들리고 이러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본인만의 확고한 철학과 어떤 신념이 없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샀다가 금세 팔게 됩니다. 아니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올랐다고 좋아서 금세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는 게 대단히 어렵죠.
자, 기관 ETF 자금이 비트코인 시세의 하방을 방어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ETF에 들어온 돈은 지난해 10월 이후에 하락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TF는 고객의 돈을 자산 운용사들이 대신 비트코인을 사서 맡아주는 거기 때문에 주로 여윳돈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고, 또 비트코인 ETF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관리하는 돈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핸즈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개인처럼 공포에 떨면서 팔아버리고 이런 경향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ETF가 비트코인이 과거에는 고점 대비 90%, 80% 떨어졌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55% 하락한 게 이런 기관 ETF 자금이라든지 스트래티지 같은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은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방을 방어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차트 전문가들이 다시 6만 달러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 속에서도 지금 베이스를 6만에서 6만 5천, 6만 5천에서 7만, 7만에서 다시 7만 6천으로 올린 것은 이런 ETF라든지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의 매수와 보유가 하방을 방어해주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현물 수급이 끌고 장기 보유자가 바쳤다. 지금은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 지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 비트코인이 9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불안하다라고 하셨는데 스트래티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래티지는 현재 81만 5천 더 샀네요. 81만 5천 61개의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어제보다 더 샀습니다. 평단이 7만 5,528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7만 7천 달러를 넘으니까 프라핏이 2%를 넘어섰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628억 달러입니다. 628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9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거의 90 몇 조 원이 되는 돈인데 1% 수익이 나면 9천억 원입니다. 지금 2% 수익이 나면 1조 8천억 원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지금 스트래티지가 고객에게 배당금 줄 돈으로 들고 있는 현금 보유가 한 3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프라핏이 2%가 넘어가니까 벌써 2조 가까운 수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트래티지가 아무리 비트코인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기업이라고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이는 비트코인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약세장, 하락장에 머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채택 확대와 함께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스트래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6만 달러까지 가더라도 많은 언론들이 비트코인 사망 선고를 내놓고 스트래티지가 곧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 때도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아니 한 달, 두 달 하락한 것 같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나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지 한 달, 두 달 후에 수익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몇 주 후, 몇 달 후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나는 10년 후라면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말이 현재로서는 지금 적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이 6만 7만 달러대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던 것이 지금 평단가를 낮췄고 7만 5,528을 넘어서면서 수익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언젠가 비트코인을 내다 팔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내다 팔 일이 없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내다 팔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을 해서 영구 우선주, 판매가 더 이상 되지 않고 보통주 판매도 되지 않고 그런데 고객에게 배당금 11.5%는 계속 줘야 되면 현금이 메말라서 결국 비트코인을 팔아서 줘야 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을 팔 일이 없습니다. 마이클 세이너는 그것이 비트코인이 한 2만 달러까지는 견딜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내려가면은 비트코인은 반쯤 망한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까지 만약에 내려간다면 그러면 마이클 세일러는 자기 사업의 전제가 잘못된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를 하회한다면, 그러면 스트래티지가 망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스트래티지가 청산에 준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가진 게 비트코인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내다 팔게 될 겁니다. 그 경우가 아니고서는 비트코인을 팔 일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STRC하고 MSTR 두 가지 주식이 메인입니다. STRC는 영구 우선주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약세장에 있을 때는 보통주 판매가 좀 여의치 않으면 STRC라는 채권형 주식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었죠. 연 11.5%의 고배당을 준다고 하니까 많은 돈이 STRC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MNAB가 1.15인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 STRC를 더 이상 팔 이유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배당금을 주고 팔지 않아도 보통주도 잘 팔리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서 8만, 9만, 10만 이렇게 되면 아마 마이클 세일러는 STRC의 배당률을 줄이고 판매도 줄일 겁니다. 그리고 보통주를 판매하게 되겠죠. 보통주는 배당 부담이 없습니다. 보통주를 팔아서 비트코인 더 사면 됩니다. 그러면 MSTR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보통주 판매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보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면 MSTR 보통주 주주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MSTR을 판 돈으로 배당금을 줄 일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트코인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MSTR의 사업 구조, 스트래티지의 사업 구조는 우선주하고 보통주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 뿐이지 비트코인을 팔아서 돈을 마련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장으로 들어서게 되면 STRC의 아마 배당금을 줄이고 판매액도 크게 줄일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주의 판매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추가 구매할 자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81만 5천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다 파는 경우의 수는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간 하락해서 배당금 줄 돈을 STRC의 추가 판매나 아니면 보통주의 추가 판매를 통해서 배당금을 줄 돈을 못 구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트코인을 팔게 되는데, 그러면 마이클 세일러의 전제 자체가 틀린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정말 벤자민 코엔처럼 아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 또 5만 달러에서 5만 5천 달러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이 지나면 끝난다고 합니다. 벌써 하락장이 시작한 지가 지금 7개월이 됐습니다. 하락장이 끝날 때가 어차피 벤자민 코엔처럼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연말이면 하락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내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영원히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의 사업 모델은 비트코인이 설사 만에 하나 다시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업 모델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MSTR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는 저 개인적으로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 MSTR은 말하자면 비트코인 레버리지드 뱅크입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캐피탈로 삼아서 일종의 은행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 캐피탈인 비트코인을 팔 일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STR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MSTR의 수익이 지금 거의 2조 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보통주 가격인데 STRC 우선주는 100달러의 가격이 맞춰져 있고, 이 보통주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MSTR의 주식 가격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STR의 주가 상승을 전망하는 그런 전문가 그리고 그런 기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켄터 피츠제럴드는 MSTR의 목표 주가를 212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공격적인 매수 덕분에 비트코인의 평단가를 많이 낮췄고 75,500대에서 수익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기관들이 이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STR 주식은 비중 확대고 현재 163달러인데 지금 220달러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는 이제 우선주를 11.5%를 주고 안 팔아도 배당금률을 더 낮추거나 보통주를 팔아도 충분히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MSTR의 주가가 지금 켄터 피츠제럴드의 전망에 따르면 22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MSTR 보통주를 살 수 있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리고 뱅가드가 또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막 사고 있습니다. 1억 9,500만 달러어치나 샀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기관들은 스트래티지의 비중 확대, 목표 주가 상승, 그리고 자기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스트래티지 주식, 우선주나 보통주를 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뱅가드도 1억 9,500만 달러의 스트래티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그런 우려를 하진 않죠. 스트래티지가 너무 많이 가져갔고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그런 시점이 올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담고 있죠, 다들. 그래서 스트래티지에 대한 걱정은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 비트코인 ETF가 4월 8일 날 현지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4월 22일이니까 2주 정도, 2주가 채 안 됐습니다만 지금 모건 스탠리는 무려 2070개의 비트코인을 사 모았습니다. 그 사이에 모건 스탠리의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이 9조 달러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5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자사의 PB 16,000명에게 모건 스탠리의 고객에게 비트코인을 최대 4%까지 추천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PB들이 고객들의 유형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담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ETF 계좌를 통해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와서 1억 5,590만 달러의 돈이 들어왔고 그 돈으로 2,070개의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사죠. 모건 스탠리도 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곧 출시한다고 하죠. 블랙록에서도 비트코인 ETF를 팔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방으로 잘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모건 스탠리 ETF가 올해 안에 10,000개, 20,000개 정도 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2주가 안 됐는데 벌써 2,070개를 샀습니다. 한 주당 1,000개만 산다고 하면 1년이면 5만 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뉴스를 저널리즘 기반으로 전달해드리는 데일리 비트코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